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에 들어온 메이저리그 사커 J리그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2,000원짜리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사커와 J리그 조합이 들어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풋볼 살롱은 MLS와 J리그 조합으로 들어온 승무패에서 다수의 이변 결과를 적중시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2등 적중이나 프로토에서도 고배당 적중을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증이 많이 올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이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실 수 있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 경기들은 상당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으로 따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폴을 다 가져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이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기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과 독식픽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7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폴락이나 두 폴락이 됐을 때는 함께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적중이 되신 분들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건전하고 소소하게 축구 토토와 프로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와 풋볼살롱의 해당 회차 축구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C로 유튜브 채널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진행이 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빗셀 고베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이 빗셀 고베가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그 중심에는 에이스 후루아시 선수와 베테랑 미드필더 이니에스타 선수의 활약이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야마구치 호타루, 세르지 산페르가 구성을 하는 다이아몬드 전형의 중원 라인이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에는 이 빅앤스몰 조합인 더글라스와 후루아시의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후루아시 선수가 직전 요코FC와의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쇼나는 홈 경기에서 가시와에게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추가 시간 전까지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 시간에만 3골을 내주면서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이 웰링턴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나 최근 기세로만 보면은 빗셀 고베의 승리가 우세하게 그려지는 경기인데 의외로 쇼난에게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베의 강점이자 약점이 크로스 공격인데 고베는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이 많은 동시에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를 통한 실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쇼난이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 상황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크로스 상황에서는 3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빗셀 고베가 자랑하는 측면 크로스 공격이 의외로 쇼난의 수비에 막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가시와에게 추가 시간에만 3골을 내주고 2대4로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난이 2대1 상황에서 3대1을 만드는 쐐기골을 넣었는데 VAR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 VAR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고 그 추가 시간 동안에 무려 3골이나 내주면서 쇼난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내용 자체는 쇼난이 후반까지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에서는 2승 6무 2패로 평균 실점이 0.7골밖에 되지 않고 이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쇼난이기 때문에 원정 쇼난이 빗셀 고베에게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데 다만 그래도 제가 쇼난 쪽을 바치는 이유는 최근에 쇼난이 우라와 원정을 가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 빗셀 고베와 쇼난이 최근 2승 2무 2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4월 빗셀 고베가 쇼난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바라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센다이와 우라와의 경기인데 센다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센다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시미즈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요코FC 다음으로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센다이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만큼은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끌어모았는데 시미즈에게 3골이나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공격수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고 있고 주로 교체로 나서고 있는 용병자원인 마르티너스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이 가시마전에서 침묵을 했고 직전 시미즈전에서는 아예 결장을 하면서 이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라와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있는 센다이이기 때문에 우라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우라와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원정만 가면은 3승 1무 4패로 굉장히 기복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라와는 아무래도 주포인 카스퍼 융커, 카스퍼 주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센다이 원정에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융커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융커 선수가 왼발 슈팅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2경기 무득점
침체에 조금은 빠져 있고 직전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융커 선수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라와가 대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이 3연승인데 우라와가 지금 2연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3연승까지도 이 도전을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직전 시미즈전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3실점을 당하면서 패배를 한 센다이입니다. 센다이는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살아나고 우라와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은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최근 원정 3경기에서 우라와가 2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카스퍼 융커 선수가 팀에 합류한 이후에는 원정에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라와입니다. 우라와의 강점이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인데 센다이가 올 시즌 크로스 상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라와 특유의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센다이는 세트피스가 주요 득점 루트인데 우라와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센다이가 자랑을 하는 세트피스 공격 루트가 막힐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센다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가시와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는 요코마리 쪽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긴 해도 가시와가 직전 쇼난 원정에서 극적인 4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은 가시와 사이드를 과감하게 노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가시와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격력이 홈에서 더 증가를 하는 가시와인데 물론 공격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실점 역시 홈에서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요코마리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의외로 2승 2무 2패로 최근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이고 지난 5월 요코마리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던 가시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쇼난 원정 역전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의외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와의 용병 공격수인 페드로 하울 선수가 쇼난전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용병 크리스티아노 선수도 모처럼 골맛을 봤기 때문에 가시와가 특유의 빈공이 홈에서만큼은 조금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김승규 골키퍼 역시 자가격리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골문의 안정감도 한층 더 더할 수 있는 가시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코마리의 경기력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직전 도쿠시마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긴 탔는데 최근에 모두 한 골차 신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오이타와 도쿠시마를 상대로 1대0 승리에 그쳤고 직전 도쿠시마전에서는 자책골로 승리를 거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좀 더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요코마리의 주요 공격 자원인 오나이우 아도 선수와 마에다 다이젠 선수의 무득점 이 경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용병 공격수인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 역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다가 직전 도쿠시마전에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도 요코마리가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금 4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최다 연승이 4연승입니다. 5연승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요코마리의 연승 행진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나 최근 기세로만 보면 당연히 요코마리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의외로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시와는 쇼난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용병자원들이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시와가 상대전적 면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팽팽한 팀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LC 직전 쇼난전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코마리와의 최근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했던 가시와이기 때문에 홈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의외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와의 강점이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인데 요코마리가 올 시즌 그렇게까지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가시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코마리는 최근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 경기력과 득점력이 다소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도쿠시마를 상대로 자책골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또다시 원정에서 특유의 이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홈에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가시와에게 최대치로 패배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는데 요코마리의 주요 득점 루트는 쇼패스가 아니라 크로스 공격이기 때문에 이 가시와의 최대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요코마리가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가시와가 수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이고 쇼패스뿐만 아니라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주요 득점 루트인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시와가 홈에서 무승부 없이 빠꾸 없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의외로 가시와의 이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까지 과감하게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코마리가 올 시즌 4연승 뒤에 패배로 부러졌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현재 4연승 최다 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여러 요소를 근거로 가시와의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산푸히로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포를 쓰실 분들은 무승부가 아니라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굉장히 수비가 탄탄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유력하게 그려지긴 해도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폴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푸히로는 직전 가시와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2주 만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서 실전 감각 면에서는 사간도스보다는 조금은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성적 자체는 굉장히 기복이 없는 산푸히로인데 이상하게 홈에서 화력이 좀 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짠물 수비,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사간도스가 산푸히로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푸히로가 조직력과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한데 올 시즌 공격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가 굉장히 장기 부상 중에 있었고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 역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에 무려 15골이나 넣어줬던 레안드로 선수가 간바 오사카로 이적을 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아사노 유야, 사사키 쇼 같은 토종 미드필더들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마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푸히로의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쇼난 다음으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거둔 팀이라는 점도 이 무승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사간도스 역시 산푸히로 이상으로 짠물 수비를 통해서 올 시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22골로 실점 자체가 없는데 원정에서도 평균 0.8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아서 원정에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사간도스입니다. 다만 원정만 가면은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공격력이 2배가 감소가 되고 수비력 역시 수치로만 따져봤을 때는 4배 이상이 하락이 되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간도스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좋은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멀티골 실점을 한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의 황석호 선수가 핵심 수비수로 활약을 하는 사간도스인데, 황석호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는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석호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주포 공격 자원인 하야시 다이치 선수와 야마시타 케이타 선수 역시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경기력 자체가 나쁜 것이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방패 대 방패 느낌의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가 유력하게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산푸이로가 올 시즌 주축 자원들의 이적과 동시에 용병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사간도스 역시 짠물 수비를 앞세운 수비력이 좋은 팀이지만 득점력은 굉장히 저조한 팀입니다.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패를 갈라봄직한 경기인데, 산푸이로의 공격 강점이 세트피스와 스루패스 공격인데 사간도스가 올 시즌 실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세트피스와 스루패스 상황에서 실점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산푸이로의 공격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간도스 역시 쇼패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산푸이로의 약점이 쇼패스 수비라는 점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사간도스 역시 득점을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한 골차 신승도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투포를 잡는다면 승패를 갈라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사간도스가 주축 수비수인 황석호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 올 시즌 첫 2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간도스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리는 것도 의외로 홈팀 산푸이로의 한 골차 신승을 노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사간도스의 주포 하야시 선수와 야마시타 케이타의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산푸이로 역시 토종 자원들과 용병 자원들의 득점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팽팽한 수비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통픽을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투포를 잡을 거라면 무승부를 끼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를 가르는 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5번 경기는 콜럼 크루와 뉴잉 레벌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 0패 패배가 없으면서 지금 득점력이 평균 1.75골에다가 실점이 0.5골밖에 안 돼서 공수에 걸쳐서 홈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콜럼 크루입니다. 콜럼 크루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는데 최근에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콜럼 크루입니다. A매치 차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없었던 것이 콜럼 크루이고, 홈에서 득점력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뉴잉 레볼이 동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고, 이 플레이메이커 셀라라얀이라는 선수가 직접 프리킥과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뉴잉 레벌이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콜럼 크루가 자랑하는 프리킥과 세트피스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콜럼 크루가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이 꽤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이 자책골 2골을 제외하면 셀라라얀과 자르데스라는 공격수가 이 전체 득점 중에서 6골을 차지할 정도로 두 선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이 득점력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발끝에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빈곤한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직전 댈러스 원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5승 0패로 이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원정만 가면은 2승 2무 2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역시 A매치 차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풀 전력으로 나설 수가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이 주축 공격수인 구스타보 보우 선수가 최근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스페인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까를레스 힐 선수 역시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뷰캐넌 선수 역시 측면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만큼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 서로의 강점이 상쇄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콜럼 크루는 제공권이 좋고 세트피스, 특히 직접 프리킥이 강한 팀인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역습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인데 콜럼 크루가 역습 실점이 올 시즌 한 골도 없고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자랑하는 역습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콜럼 크루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홈 깡패 면모를 고려를 해봤을 때 뉴잉레벌이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아주 팽팽한 무승부까지 그려지는 매치업입니다. 다만 제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승리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이 뉴잉레벌의 주축 공격 자원인 보우, 뷰캐넌, 까를레스 힐 같은 선수들이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는 뉴잉레벌이 좀 더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상황에서 파울이 굉장히 없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를 허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콜럼 크루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DC와 토론토가 맞붙습니다. DC 유나이티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3승이나 거두면서 이 득점력 자체는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데 실점만큼은 지금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수비력을 홈에서 보여주는 것이 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토와의 상대전적 특징은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 자원인 올라 카마라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줬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카마라 선수 외에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DC 유나이티드 역시 공격력 자체가 좋지 못한 팀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상당히 고자 경기력이 나오는데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없는 상황 속에서 1무 5패, 실점은 무려 평균 2.17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원정에서 보여주는 토론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연패 과정에서 실점이 11골이나 됐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도 지금 DC와 마찬가지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선 공격 자원인 오소리오 선수가 그나마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아키놀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는데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DC와 마찬가지로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DC와 토론토의 경기는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데 둘 다 역습 공격이 예리하지 않기 때문에 양 팀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팀 색깔 자체가 원체 비슷한 점이 있고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역습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베이스로 그래도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DC가 원정고자 토론토보다는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 두 팀의 특징이 뭐냐면 DC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좋지 못하지만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그 선제골 리드를 확실하게 지키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토론토 역시 득점력은 좋지 못하지만 이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 동점골을 상당히 잘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내슈빌 원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토론토인데 이 확실히 이러한 특징이 겹친다면 DC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그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대0 정도의 한 골차 신승을 거두거나 이 DC가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 토론토 특유의 추격 본능이 발휘가 되면서 토론토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저는 DC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올랜도 시티와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인데 올랜도 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나니 선수가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나니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최전방의 아킨델레 선수 역시 최근 6경기에서 2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나니 선수와 아킨델레 원투펀치의 날이 한껏 서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랜도 시티는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특히 이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골을 홈에서 넣고 있고 실점은 지금 평균 실점이 0.2골로 실점 자체를 홈에서는 하지 않는 올랜도 시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조금 고자 경기력이 나오는 뉴욕 레드가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2승 1무 3패로 뉴욕 레드에게 조금은 열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 시티인데 지난달 뉴욕 레드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올랜도 시티의 에이스인 나니 선수가 이 징계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랜도 시티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골키퍼 페드로 가이에세 선수가 페루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도 이 백업 골키퍼인 오스틴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올랜도 시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가 심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반대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4승 1패로 깡패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1무 4패로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지난 올랜도전에서 결승골과 함께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던 카세레스 주니어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데 이 뉴욕 레드불스가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이라고 이 일컬어지는 4312 전형을 쓰는데 이 4312 다이아 전형에서 핵심적인 꼭지점 역할을 하는 카세레스 주니어 선수가 빠진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레드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드불스가 이 카세레스 주니어 선수와 더불어서 수비 쪽에도 전력 누수가 굉장히 많은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론롱 선수와 주전 왼쪽 풀백인 구투만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생 젊은 미드필더 케이든 클라크 선수가 올 시즌 맹활약을 해주고 있긴 한데 최근 2경기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케이든 클라크 선수가 나서지 못한다면 또다시 원정에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기세가 좋은 올랜도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올랜도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공격력과 수비력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만 가면은 고자 경기력이 나오는 뉴욕 레드가 올랜도 시티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레드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올랜도는 반대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뒤에 있는 팀이고 충분히 공을 소유를 하면서 경기를 펼치는데 스루패스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레드가 수비 뒷공간이 벌어질 경우에는 올랜도가 자랑하는 날카로운 스루패스 한방과 개인기와 골 결정력이 좋은 나니 같은 선수들의 올랜도 시티 공격진들의 한방에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올랜도가
선수가 뉴욕 레드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1대2로 패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올랜도 시티의 에이스 나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했었고, 이 뉴욕 레드의 핵심 미드필더인 카세레스 주니어가 맹활약을 했었는데, 이 카세레스 주니어가 이번에는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뉴욕 레드입니다. 따라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뉴욕 레드가 최근에 상승세를 탄 올랜도를 상대로 승리나 무승부까지 거두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올랜도 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